안녕하세요. 1%의 디테일 호민영어. 오늘은 2023학년도 9월 고3 평가원 모의고사 가장 어려웠다고 제가 픽했었죠. 이게 가장 의외로 어려웠던 24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가 이 글의 제목 유형 같은 경우 별로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이 아니었는데 이게 3점으로 배정된 것조차도 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 앞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아지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많이 끌리게 돼서 뒤에 있는 전체적인 문항들을 보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못 풀게 되고 그러다 이제 점수가 하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으면서 한번 이제 제가 읽는 속도에 맞춰서 대략적인 내용이 얼만큼 파악이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Before the web, newspaper archives were largely the musty domain of professional researchers and journalism students. Journalism was, by definition, current.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s has greatly extended the shelf life of journalism. With older stories now regularly cited to provide context for more current ones. With regard to how meaning is made of complex issues encountered in the news, this departure can be understood as a readiness by online news consumers to engage with the underlying issues and context of the news that was not apparent in or even possible for print consumers.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of online news, determined in part by the depth of readily accessible online archives, seems to be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news stories as the manifest outcomes of large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ssues rather than short-lived and unconnected media spectacles. 조금 빨랐나요? 이 정도 속도에 맞춰서 그냥 내용이 이해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능에서 만점 맞을 거예요. 이 정도면 무슨 문제인지 무슨 글인지 속도는커녕 이제 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도 꽤 많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제가 미리 필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입니다.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필기를 더 하진 않으면서 표시만 좀 해줄게요. before the web. 그 웹 세상 이전에, 그러니까 웹을 쓰기 이전에 newspaper archives, 그러니까 신문 기록 보관소예요. 이런 거를 저는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데 상상은 가죠. 이게 보통 largely the musty domain. 뭐냐면은 대체로 largely 크게가 아니고 대체로 아주 무슨 머스티 하면 여기 써있죠. 곰팡내 나는 그런 부문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영역인데 누가 이제 쓰는 거죠? Professional researchers. 그러니까 직업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 조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거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별로 이걸 볼 일이 없다. 대체로 이랬다. 이거 언제요? 중요한 건 지금 before the web입니다. 지금은 웹 시대죠. 웹 시대 이전엔 이랬다는 겁니다. Journalism was, by definition, 조금만 크게 할게요.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정의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current다. current였다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 was 이렇게 놨죠. 과거 시를 썼다는 것은 과거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이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current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current가 현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딱 그때만 그렇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에다 timely 요거 써놓은 게 시의 적절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리고 이 미디어는, 그러니까 언론은 시의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적절하게 뭔가를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그럼 저널리즘이라는 거는 어때야 돼요? 이 커런트하다라는 얘기가 이게 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의적으로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것만 다루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the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s. general accessibility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어떤 연결사도 없이
등장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뒤에를 보고 아 그렇구나 정도로 추론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 학생들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접근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일반적 접근성이라는 거는 과거 얘기일까요? 물론 과거에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웹 시대의 일반적 접근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하고 지금 다른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끊어놨죠. 이렇게. 자, 다른 거예요. 근데 뒤에를 보면 이제 알겠지만 of archives. archive 그러니까 기록 보관소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라는 것이 접근 가능성이라는 것이 아주 엄청나게 확장을 시켜요. 연장을 시켰어요. 뭐를? The shelf life. 이거는 유통기한입니다. 저널리즘의 유통기한을 굉장히 많이 연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표시된 부분, 자, with 목적 분사구문, 요런 거 이제 기억을 잘해야 되겠죠. 해석을 그냥 with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인다 하면은 부가적으로 컴마하고 이제 뭔가 부가적으로 나왔죠. 자, 부사구가 나온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 정보를 그냥 알려주는 건데 순서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with 다음에 나온 목적어하고 제가 여기 분사구문이라는 거 cited 이 부분이 사실상 목적 보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목적어하고 보호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주술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 관계처럼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게 하면서 그냥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옛날 이야기들이죠. older stories가 이제는 자 now regularly 둘 다 부사입니다. cited 수식하고 있죠. 이제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돼? 인용이 되고 있어. 인용이 돼서 뭘 하냐면은 제공을 해요. 뭘 제공을 해?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 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맥락을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자, 저널리즘이라는 게 원래 어땠다? 커런트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때 나오는 그 뉴스 그것만 보고 끝이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컨텍스트가 등장을 그러면은 할 여지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면 그렇잖아요. 이 뉴스가 나온 배경이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컨텍스트란 얘기는 자, 이런 거를 제공을 하는데 for more current ones 더 현재 좀 옛날 거보다 옛날 이야기들에 비해서 좀 더 요즘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ones는 stories 결국 뉴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 나온 뉴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맥락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없었던 거가 이제는 제공이 되는 세상이다. 뭐 덕분에? 이 웹 때문에. 웹 덕분에 General Accessibility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아 이게 전체 맥락이 제공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면 쉬워야 되는데 뒤에도 좀 어렵죠. 자, 왜 어렵냐면 이게 이제 영어를 그냥 엄청난 추론 능력을 요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전에 이제 뭐 고3 학생들 예전에 내신 공부하듯이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거를 얼만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자, 그걸 판단하는 부분인데 with regard to 자 뭐하고 관해서 뭐에 관련해서 자 이거 지금 뭐냐면요. 자, with regard to는 하나의 전치사처럼 생각하면 전치사입니다. 그냥 그러면은 여기 전치사구가 어디선가 끝나겠죠. 그리고 그게 끝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사구가 돼요. 아직 주어동사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 주어동사 있죠. 이건 뭔가요? 간접 의문문을 전치사 to의 목적으로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취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순서대로만 해석하세요. 자, 이 방법 혹은 어떻게 뭐 다 돼요. 의미가 구성이 되냐 컴플렉스 이슈들로. 근데 컴플렉스 이슈스 하면은 이제 복잡한 이슈들이죠. 근데 어떤 이슈들이냐 encountered. 자, 이거는 지금 동사 과거형 일리가 없겠죠. 과거 분사죠. 뉴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읽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그러한 복잡한 이슈들. 자, 이런 거예요. 근데 복잡한 이슈들이 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의미가 구성이 되는데 그 방식과 관련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이 출발이라는 것이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어. 뭐로써 이해되느냐? readiness. 자, 편리함이나 용이함을 얘기를 해요. by online news consumers. 자,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보는데 되게 용이하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맥락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처럼 찾아갈 필요 없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어. 자, 그래서 뭘 하냐면은 to engage with the underlying issues 블라블라 나오고 있죠. 자, 중요한 부분 표시했죠.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underlying 내재되어 있는 이슈와 또 아까 얘기했던 context 자 맥락이죠. 그 뉴스가
내포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이고 내재되어 있는 이슈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뉴스의 맥락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다 갖고 우리가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예전에 됐어요? 안 됐죠. There was not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수식 구조인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apparent 하고 in 이거 갑자기 뭔지 좀 많이 당황했죠. 이 in하고 여기 for하고 어떻게 돼요? 병렬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거 병렬 구조가 아니고 뒤에 거 병렬 구조죠. print consumers를 목적으로 동시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rint consumers 하면 종이로 신문 보던 옛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뉴스 그 기사 소비를 할 때 우리가 자,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었고 뭐가 언더라잉 이슈나 컨텍스트 같은 게 드러나지 않았어. 아니면 어땠어? 아예 가능하지조차도 않았어. 가능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not이 지금 공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not even possib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지조차도 않았다. 오케이? 자,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된다. 자, 다 이런 걸 알게 된다. 제일 중요한 얘기죠. One of the emergent qualities of online news. 자, 요게 지금 뭐뭐 중에 하나 가장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그런 드러나 있는 그런 특질들인데 온라인 뉴스의 그런 특질들 중에 하나가 자, 그럼 동사 나올 때 동사가 안 나왔어. 컴마가 있어. 아, 뭐 또 부가적으로 삽입됐나 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컴마 찾아야겠죠? 여기 있죠? 자, 그럼 동사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우리는 합시다. 자, 이게 결정이 되는데 determine 하면은 그 다음에 by가 바로 우리 떠올라야 되는데 뒤에 in 이렇게 나와서 또 당황했죠. in part 이런 거 좀 외워두세요. 부분적으로 그냥 부사가 삽입된 겁니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결정이 돼 부분적으로 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다시 결정이 돼 부분적으로 뭐에 의해서 됐죠? The death of readily accessible online archives. 자, 깊이에요. 아주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온라인 기록 보관소. 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런 거에 깊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seems to be 자, 뭘로 어떤 것 같다? possibility 가능성인 것 같다. 뭐의 가능성? 뭐 하는 가능성? 자, 이해하는 가능성이죠. 뉴스 스토리를 뭐로써 이해하는 가능성.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The manifest outcomes of large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ssues. 자, 여기 지금 분명한 이렇게 해석하라고 나와 있죠. 자, 분명한 그런 결과물들이다. 그러니까 뉴스 결과가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맥락을 제공하고 내재되어 있는 이슈들을 보여주니까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이슈들. 이거에 대한 분명한 거를 다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뭐 대신에 뭐라기보다는 자, 이거는 뭐 만약에 빈칸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과거 얘기니까 short-lived 아주 오래 못 가는 짧은 shelf life가 짧은 그리고 unconnected 자, 서로 간에 뭔가 이렇게 연결된 느낌이 아니잖아요. 웹처럼 종이로만 보니까 그런 media spectacles 이거 대신에 이런 걸 보여준다. 자,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준다. 우리가 여기 눈에 띄는 부분 선생님 표시를 따로 해놨죠. 여기하고 여기. 자, 이게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되는 얘기죠. 그죠? 자,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일반 대중이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아, 예전 뉴스들 같은 거를 폭넓게 되게 많이 볼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내재되어 있는 이슈와 맥락이라는 거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 뭐에? 자, 이거 더 큰 거시적인 그런 이코노믹, 소셜, 컬처럴 이슈들에 대해서 깊이 있고 폭넓게 우린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답을 바로 볼게요. 웹-베이스드 저널리즘. 자, 요게 지금 1번이 답인데 선생님 미리 풀어놨죠. 여기 처음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다시 볼까요? 이 제목 유형이잖아요. 제목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푸는 입장에서 이 제목에 대해서 그렇게 100% 마음에 안 들 때도 꽤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그냥 순차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볼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할게요. 1번을 봤는데 제가 옆에다 점을 딱 처음에 찍어놨었어요.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렇지만 동그라미 치기 전입니다. 뭐냐면 웹-베이스드 저널리즘이다 했다 하면은 웹 기반 저널리즘이다. 자, 이 글 전체는 웹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웹이든 온라인이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저널리즘 얘기니까 반드시 나와야죠. 제목이니까.
lasting longer. 자,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리고 contextually wider. 그러면은 맥락적으로도 더 넓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위에 얘기가 다 담겨 있으니까 이게 제목으로서 대표성을 가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표시를 하고 2, 3, 4, 5번도 전부 보면서 소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2번 보면은 latest content. 자, 이랬는데 최근 컨텐츠를 갖고서는 데일리 뉴스페이퍼를 온라인 뉴스가 아예 그냥 망하게 해버렸다. 이런 느낌이죠. 자, 이런 얘기인가요? 전혀 아니죠. 자, 옛날 뉴스들도 시의적절하게 latest 컨텐트 다뤘습니다. 자, 이거 아니고요. How online media journalists reveal hidden stories behind news. 자, 온라인 미디어를 이제 하는 언론인들이 드러내는 방식이겠죠. 뭘 드러내? 히든 스토리즈, 감춰진 이야기들, 뉴스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저널리스트 얘기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히든 스토리즈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용에 없습니다. 이 글 전체 내용에 이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이런 거는 머릿속으로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고 그냥 글에 없는 건 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 아닙니다. 자, 4번 Let's begin a journey. 자, 여정을 떠나보세요. 어떤 여정? To the past. 과거로? 응? 자, 이건 진짜 아니죠. 말할 가치가 별로 없네요. 자, 5번 Present and future of journalism in the web world. 자, 웹 월드 괜찮아요. 그리고 저널리즘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향후에 얘네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나요? 전혀 없죠. 확실하게 2, 3, 4, 5번이 오답이란 근거를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많은 학생들이 24번 유형에서 그러니까 유형은 원래 쉬운 건데 24번이 갑자기 어렵게 나와서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24번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한 이 정도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끝까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끝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나온 어휘들 잘 익히고 열심히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